네, 주식도 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할 때 몇 프로 이상 마이너스 나면 이렇게 보험으로 해주고. 예, 삼성화재 우리 아이 보험으로 함께 우리 아이 키우실 때 걱정들 좀 덜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요. 주식 보험은 없네. 손절만 있을 뿐이네. 보험회사 지금 못 만드나?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주식에 투자에 보험 같은 분이죠.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자, 이제 장이 거의 이제 시작할 때가 다 됐습니다. 네, 예상 지금- 가격이 나왔나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한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할 것 같고요. 약간의 좀 약세로 출발하는 지수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약간의 약보합 출발할 것 같습니다. 691포인트, 뭐 거의 보합인데요. 0.07포인트 정도 일단 예상권 좀 나와서 양시장 모두 다 좀 약간의 하락세로 출발 좀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세로 일단 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좀 0.5%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0.1% 정도 그래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약세고요. 네, 2차 전지가 LG화학은 차트를 보니까 단기간에 75만 원 선에서 딱 쌍봉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그죠? 저 쌍봉이 뭐예요? 안 좋은 거지 뭐. 안 좋은 거예요? 이중 고점이에요. 이중 고점. 네. 이제 아, 고점을 두 번 찍고 밀렸다는 냄비는 삼중 바닥이 좋고. 아 그래요? 생활고는 삼중고가 좋고 네. 네, 쌍봉이면 별로 안 좋은 거다 이거죠?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위로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쩍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거기를 돌파하고 못 가고 딱 찍고 쭉 빠져버렸죠. 이게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일단 상승 종목은 LG노텍이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설 투자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애플 아이폰 15에 아마 납품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투자 공시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듀산페어셀이 1.8% 정도 상승했고 한국항공우주가 1.4%, 또 이마트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한 2%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한진칼이나 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한 1% 가까이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오르는 기업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1% 내외 정도 좀 오르는 모습이고, 그리고 급나가는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LG화학이 좀 가장 많이 빠지는데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BGF 리테일이 마이너스 0.9%, 한샘이 마이너스 0.65%, LG전자가 마이너스 0.5% 정도. 그래서 빠지는 기업도 거의 1% 안쪽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냥 오늘 코스피는 좀 제한된 움직임이고, 현재 코스피는 그래도 다시 좀 플러스 전환이 돼서 1.13포인트 오른 231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한 419개, 하락이 한 300개 정도, 그래서 100개 정도가 좀 상승이 더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도 일단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33포인트 올라서 692포인트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600개, 하락이 한 660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그냥 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헬릭스미스가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오스테인 플란트가 2.8% 오르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가 지난주에 이제 그 기술 수출 공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2.3%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 진단키트 회사인 시젠이 2.2%, 엑세스바이오도 역시 좀 그쪽 섹터인데, 시즌 오랜만에 들어본다. 예, 시젠 야, 2020년대 최고였지. 그래서 거의 한 10배 올랐었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2%. 오늘 좀 진단키트 쪽이 좀 괜찮네요. 왜 주말에. 좋죠 예. 그게? 한국에 확진이 늘어서 그런가? 요새 그 중국도 지금 아예 이제 확진자 공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예. 진단키트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가정 개인적으로 해보라. 개인적으로. 그 개인 PCR 말고 네. 막 개인적으로. 사잖아요 그때. 우리도 그때 많이 팔렸었잖아요 한참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그때 근데 그 어쨌든 SD 맞아요. 바이오센서 네, 맞아요. 엄청 갔습니다 네, 그때. 맞습니다. 아 이렇게 그 뭐 얘기하면 종목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종목이. 그때 SD 바이오센서 약국마다 우리도 샀잖아요. SD 우리 바이오센서. 회사에도 뭐 맞아요. 이만큼 네, 사다가 사도 맞아요. 나왔고. 출연자들 한 번씩. 네. 작아진다. 그래서 오늘 뭐 진단키트 쪽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1.6% 정도 상승했고, 이오테크닉스는 왜 그럴까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네. 한 6만 원대 하나? 지금 69,100원. 네. 아이고야. 아이고야는 무슨 의미일까요? 많이 빠졌네. 아, 네, 많이 빠졌어. 예. 그리고 SFA가 이거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이죠. 오늘 한 1% 반등하고 있고 뭐 셀리버리가 1.8%. 바이오주들이 좀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오늘은 좀 ST팜이 좀 많이 빠지네요. 마이너스 3% 정도. 가장 좀 하락률이 안 나오나 했어. 왜? ST팜이 네. 최근에 흐름은 좀 좋았는데 네. 오늘은 글쎄 오늘 뭐 뉴스가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 백신 그 모더나가 한번 그 신약 개발에 이제 모더나 백신이 좀 효과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이벤트는 아직 나온 너무 건 개별 종목에 대한 주관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 가격이 탄탄한 회사예요. 가격. 아니 그 주관적이잖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올랐었던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죠. 그 콜마 B&H가 오늘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고 있고 덕산 네우록스, 원익QNC 뭐 이런 기업들이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도 그렇게 크게 빠지는 기업들은 없고요. 대부분 좀 보합권 내에서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약간의 그 플러스권에서 큰 변화 없이 거래도 없는 상태로 오늘 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한 18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규모는 작은데 전기전자하고 화학업종 위주로 좀 팔고 있고 반대로 오늘 서비스나 비금속 광물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99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역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 동반해서 오늘도 한 159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 코스피를 많이 팔았는데 일단 오늘은 한 23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하고 있어서 개인들 매도는 조금 오전장에는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그 코로나 관련주들 여전히 좀 강한 편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코로나 관련주하고 항공주가 같이 가는 경우가 없는데 항공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주요? 예, TA 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제 중국도 이제 하늘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격리 안 한다니까. 네, 이제 입국자 제한을 폐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주가 다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오늘 조금 강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의료기기 쪽도 좀 강하고요. 정유주도 오늘 좀 강한데 이제 미국에서 좀 한파가 지금 너무나 혹독한 게 와가지고, 영하 40도? 예, 네. 와, 거기 뭐 메인주, 뉴욕, 네. 그다음에 뭐 아이오와 이쪽이 난리더라고요. 예. 그쪽 추우면 여기도 춥고 그런가 봐. 와, 근데 이제 뭐 고드름 뭐 이거 온 거 보니까 진짜 거기는 뭐 그 겨울 폭풍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같은 이런 정도는 뭐 아주 그죠. 예. 애교더라고요 거기는. 완전 그 어떤 그 블리자드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블리자드 눈 폭풍 막 이렇게 네. 있잖아요. 눈 막 1m씩 이렇게 쌓이고. 네. 조금 뭐 확신 없을 때 계속 뭘 붙이면서 살짝 억양을 바꾼다. 네. 영프로는 네. 블리자드 맞아요. 네, 블리자드. 네. 네. 그래서 한파 때문에 미국의 석유화학이나 뭐 정유 공장이 좀 가동 중단된다라는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가 올라가나? 그래서 요새 좀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그래 오늘 그럼 정유주가 푸틴이 씩 웃는 거 아니야? 이놈들 추워봐야지. 가스 또 이렇게 쓱 한번 만져주는 거 아니야? 점검 좀 해야 되겠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강한 게 아마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LG노텍이 시설 투자 공시 한 1.6조 원짜리 공시가 있어서 그쪽에 관련된 이제 카메라 이제 모듈 부품 회사들 주가가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업종이 좀 고르게 반등은 하는데 이렇게 뭐 엄청 약해. 급등하거나 다시 그런 건 하락 없는 것 반전했어. 같고요. 하락 반전. 예. 지수 하락 반전했어. 그리고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지난주에 캐릭터 상품 관련주들이 좀 일부 강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가 좀 빠지는데 최근에 리튬 값이 좀 빠지고 있어서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뭐 통신 장비 또 일부 웹툰 게임주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방산주도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그냥 혼조 양상 네. 이렇게 그래서 아주 뭐 강한 섹터나 급 나가는 섹터는 없고요.
뭐 지난주처럼 좀 비슷하게 좀 눈치 보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보고서도 좀 살펴봐야죠. 네. 이주 시장. 한산하네, 한산해. 네, 시장이? 거래가 없어요. 한산해. 내일까지는 아마 그러겠죠. 미국도 휴장이고 그러니까 네. 아, 더더군다나. 맞습니다. 이럴 때 또 들어가야 되는데.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원치 않거든 사람들이. 자, 리포트 좀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이경재 연구원님 그 2차 전지 이제 주간 투자 전략 보고서인데 2차 전지 요새 좀 굉장히 부진하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책 변수인데 아무래도 아직은 사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뒷받침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정책 측면에선 공급 측면에선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라든가 수요 측면에선 전기차 사면 보조금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데 이게 인플레 감축법이 내년 3월로 시행이 연기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2차 전지한테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전지가 좀 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 감축법도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조금 부정적으로 뭐가 연기가 돼요? 그 IRA 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시행이 3월부터 연기가 됩니다. 원래 1월 1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3월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시행령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3개월 연기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시행령도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발표를 연기해서 이거 뭐가 또 바뀌려나? 약간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합의기죠. 합의기죠. 그것도 발표가 좀 연기된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는 시행도 안 했는데 현대차 전기차는 왜 안 팔리지? 그거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건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즉시 시행. 미국에서 즉시 시행. 아마 그 8월 달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인플레 감축법은 그 2차 전지, 그 광물이나 뭐 양극재나 이거 일정 비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미국 현지나 FTA 체결. 나쁜 건 즉시 시행이고 좋은 거는 연기되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네, 뭐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어쨌든 좀 3월달에 발표 다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로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재고 조정이나 요새 뭐 테슬라 주가도 워낙 안 좋고 또 인센티브 때문에 아마 4분기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원자재법이 아마 내년 초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1분기 중에 요것도 아마 미국과 인플레 감축법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요거는 어쨌든 만약에 여기에 중국을 또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들어가면 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겠지만 아직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책 변수가 구체화되는 과정이 또 나온다면, 그러니까 내년 한 3월부터 다시 인플레 감축법 시행이 되고 유럽에서 이 원자재법들이 좀 확실하게 나와주면 그 정책 모멘텀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좀 부진한 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하나증권에 이것도 역시 같은 이제 김현수 위경재 연구원이 쓰신 건데 디스플레이 업종은 구조적 성장 가능성이 좀 주목을 해보자. 올해 뭐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죠. 이 디스플레이 쪽이 뭐 LED 디스플레이 주가만 봐도 너무 안 좋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한 3가지 정도 고민을 해보자. 일단은 세트 수요, 뭐 가전제품이나 TV, 모바일 이쪽이 뭐 내년에도 좋다는 게 아니지만 올해보다는 그 수요 둔화폭이 좀 완화될 것 같다. 실제로 올해 TV가 마이너스 4% 정도 감소를 하는데 내년엔 마이너스 1% 정도 예상하고요. 노트북이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4, 모바일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수요 둔화 자체는 이어지지만 좀 둔화폭은 많이 완만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기저효과가 좀 있어서 의외로 수요 성장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주에 CES 2023이 이제 개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제가 비인 IT라고 지금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이 주제 자체가 그래서 IT에 빠져들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IT에 빠져들기 위한 통로는 AR, VR 기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A2 라인의 XR 기기용 그 마이크로 소형
OLED 그 시험 투자를 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요게 좀 하나의 또 디스플레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애플이 24년부터 아이패드에 OLED 패널 탑재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XR과 이 OLED가 이런 아이패드 쪽으로 좀 확장되면서 네. 그래도 좀 디스플레이 내년엔 좋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안 좋았지만 내년에 OLED 뭐 재료 업체나 이런 쪽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리포트를 살펴봤고요. 야, 근데 오늘 같은 날도 또 상한가 나오는 회사도 있고 그러네요. 상한가 뭐해? 아니 뭐 이렇게 큰 종목이 아니라 신스틸이 뭐 하는 거야? 신스틸 응? 그 영화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 뭐 철강회사 같은데 철강 신스틸러. 네, 철강회사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저기 막내 아들의 신스틸러 누구예요? 막내 아들의 신스틸러. 네? 막내 신스틸러. 신스틸러라고 하면 고모 너무, 아니야 고모? 그러니까 그 비중이 너무 커서 고모. 신스틸러라고 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굉장히 그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고모. 네, 고모. 음. 막내 고모. 네. 네. 고모 한 명이에요. 아, 고모 한 명인가요? 아. 굉장히 그런 정도? 그런 정도를 신스틸러라 하나? 근데 너무 오래 나오면 신스틸러라고 잘 안 하는데. 음. 네, 뭔가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완전히 그 장면을 장악해버린 뭐 그런 분들을 보통 신스틸러라고 그러는데 여튼 뭐 막내 아들은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몰라 나 어제 비몽사몽간 해봐서 뭐 좀 다시 보셔야 돼요? 예, 마지막이 좀 헷갈리더라. 뭐 꿈의 꿈뭐 여하튼 좀 헷갈려. 만약에 꿈으로 가면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꿈 뭐 다 지나고 보니 꿈이었더라 이런 거면 저는 못. 스포하지 말래 스포.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는 만약에 그런 거면 진짜 가만 안 있습니다. 왜냐면 스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챙겨본 드라마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대. 나의 아저씨. 나이 들었다는 얘기야. 아니. 슬슬 나 따라온다. 나의 아저씨 그다음에 저 하얀 거탑. 음. 하여튼 그렇게 챙겨본 게 몇 개 없단 말이죠. 나의 아저씨는 좀 우울하더라 보니까. 그 약간 우울하지만 뭔가 이렇게 한쪽이 또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약간 좀 슬프더라. 만약에 꿈이면 가만 안 있습니다. 저는. 그 작가가 마침 또 응. 친한 분이에요. 아는 분이야? 네. 누군데? 저희 과 2년 선배인데 그 작가가. 대전 분이야? 네. 그래서 뭐 남자분 여자분? 여성분이에요. 여성. 아 네. 대전의 딸이구나. 대전에서 뭐 제일 유명한 분 남성으로는 정영진. 아 그래 대박 났겠네. 그 뭐 대박 났죠. 그 전에도 근데 뭐 잘 하셨는데. 유명한 분이야? 네. 뭐 꽤 잘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대박이 나버렸죠. 여튼 꿈이면 가만 안 있습니다 진짜. 누나한테? 아니 누나고 뭐 선배고 뭐가 없으면 꿈이면 전 진짜 이거는 못 참아요. 그런 식의 결론은 저는 아주. 자 일정이랑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일정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 미국 증시랑 홍콩, 영국, 휴장이죠. 호주가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구로다 BOJ 총재가 오늘 좀 연설이 있다고 하고요. 내일은 이제 내일까지 주식을 갖고 계셔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배당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8일 날은 이제 한국의 배당락이고요. 그리고 29일은 이제 폐장일이고 요건 좀 헷갈리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29일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12월 30일 날은 한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 비제조업 좀 PMI가 있는데 그날 이제 한국은 휴장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번 주는 이렇게 아주 굵직한 뭐 지표 발표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연말까지는 뭐 크게 뭐가 별로 없군요. 네. 네. 하여튼 뭐 배당 관련된 움직임들이 아마 수급이 조금 있을 네, 거 정도 말고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겠다. 왜요? 아니 이 시간에 이제 업무적으로 보고 들어오는데 야 주말 가운데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 주말에 응. 이제 또 연말 또 되고 그러네. 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주말 가운데 한 300개 이상. 300개? 응. 부족한데. 아 그래. 300분. 자 이제 딱 여러분께 시간 한 일주일 드릴 테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구매하시면 뭐 거의 밀리지 않고 오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1월부터는 그 다이어리라는 게 말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는 그 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왜 샀다. 1월 8일 매드팩토 98,000원 구매. 제발 좀 기록 좀 해. 뭘 왜 샀는지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저는 그걸 보면 자괴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록을 일부러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내가 왜 샀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디어가 유효한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사놓고 에이 뭐 나중에 생각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적어놔야 돼요. 옛날에 사원 때 저기 4년 선배가 대리로 있었던 분이 있거든. 네. 그때는 이제 뭐 PC가 없을 때잖아. PC 없을 때야 그때. 네. 그러더니 이렇게 노트도 그 옛날에 보면 조그만 그 대학 노트 조그만 거 있잖아. 네. 야 그걸 갖고 다니면서 조그맣게 깨알같이 주식 산 거를 그래서 딱 이렇게 맨날 이렇게 보면서 쭉 지우고 부자로 엄청 부자야 지금. 리타 하셨거든. 증권회사 본부장까지 하다가 아 그게 일단 그분이 그분 자기네 동네인데 돈을 안 써 일단. 응? 내가 그래요? 5년 동안 같이 있으면 딱 한 번 도가니탕 딱 한 번 얻어 먹어. 일단 그 작은 돈부터 안 나가게 하는 게 부자 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길입니다. 그 작은 야뭐 지금 뭐 15,000원 아껴서 뭐 하냐 그럼 뭐 나중에 뭐 50억 100억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10,000원, 15,000원 이거부터 잘 방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큰 돈도 잘 만들고 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거 봐라 해외에도 팔아주세요. 매년 못 사는 일인. 사실은 저희가 3만 원에 파는데 우송료가 더 들어가지고요. 차라리 그러시면 저 돈을 보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액 인출해가지고 아예 그 기부하는데 넣으면 되잖아. 좋은 뜻으로 하실 거면. 그래 되죠. 그거 안 돼? 그래도 다이어리 기념을 좀 받으시고 싶을 수 있잖아요. 보내는데 더 들어 그러면 이거 기부를 못 해. 보내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아 해외 DHL로 가야 되는데 아니 해외 그냥 저 우편 이후로 하면 안 돼요? 우편으로 해도 3만 원 이상 될 걸? 아이 그렇게 안 나와요 요즘에. 아 해외 뭐 좀 있다 이거지 이제. 나도 해외 아니, 있어요 미국에. 아니 그 요즘에 진짜 뭐 고속으로 막 이렇게 보내시는 거 아니면 그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 예. 알아봐야 되겠네. 예, 저희가 좀 아니면 이제 주변 분들 한 3-4분 이렇게 좀 힘 합쳐갖고 좀 모아서 예? 10개 단위로 보내드릴까? 조금 저희도 좀 마음이 좀 푸근해질 텐데. 네. 아니 사실 제가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야 나는 사실 회사에서 다이어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부할 수 있게 해줘라. 왜 꼭 그걸 팔아야 되니? 그냥 좋은 뜻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기부해달라고 해서 죄송해서 그런 거죠 뭐. 예. 네. 오늘부터 연말까지 아니 1월 첫째 주까지 쏘시는 슈퍼챗은 다 기부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러니까 여튼 어차피 우리는 슈퍼챗도 안 나오는. 예. 그러니까 우체국 국제 소포를 하시면 조금 얼만데? 비싸니까 이거 어느 나라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어느 나라? 대부분 미국이지. 너무 이렇게 미국 중심주의로 아니, 가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대체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내가 이걸 그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아까 그 돈 어디서 들어왔는지 US구나. 예. 미국. 잡아 저기 EMS로 김 한 상자 보냈는데 14만 원 들다잖아. 김.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거기 이게 이거 부피 거짓말이야 이거 무슨 기만상. 무게하고 부피랑 같이 들어간다니까. 에이 그 무슨 기만상제 14만 원을 해요. 여러분. LA 교민에서 500건 주문하겠습니다. 저 보내드려야죠. 이분은 LA 교민분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지. 바나나 차차님. 예. 근데 진짜 14만 원이라고요 기만상자에? 배로 보내봐라. 배로 보내면 더 싸겠지. 훨씬 싸죠. 근데 3월달에 와. 3월달에. 무슨 부피가 커서 한 상자를 뭐 저 있잖아. 미국 서부로 EMS 고추장 가루 홍삼 보냈대서 40만 원 났대. 세상 물정을 몰라요 정프로가. 가정사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비싸다고요? 필리핀 한번 보내봐봐 시범적으로. 그럼 직접 내가 갖다 주는 게 낫지. 응?
이 정도 비쌀 거 아니 내가 직접 내가 지금 그래갖고 저 있잖아 워싱턴에 김 보냈는데 23만 원 운송료. 아하 이건 좀 장난 아닌데. 아니라니까. 장난 아니야. 아니 김을 그 저 부피 나가게 구운 김 보내지 마시고 굽기 전 김을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서 구워 먹으면 되잖아. 참기름 말라서. 그래도 많이 나와. 그래도 많이 나와. 야 그렇게 비싸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되겠네. 호주에 패딩 하나 보냈는데 7만 원이잖아. 그럼 왜 보내지? 그 패딩 거기서 사시면 되는 거야. 아니 호주에도 그 유니클로 있을 텐데 그냥 거기서 패딩 사시면 될 텐데. 이렇게 비싸다고? 맞아. 화장품 150g 5만 원. 야, 아니 그럼 왜 이걸 보내냐고 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가는 게 낫지. 한 들고 가면 한 100만 원치 보내겠는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닌데 왜냐면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화물 저 많이 올랐을 거야.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사면 배송비 얼마 안 나오던데 거기는. 아마존? 네. 아마존 집 비행기가 있잖아. 지네 비행기로 하니까 싸다고요? 그렇지. 자기네 비행기로 하겠지 아마존을. 그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아마존 직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현지 누구가 야, 근데 진짜 미국에 많이 보내시네. 그런 오케이. 예, 여봐 이은지님 기부금. 3만 원 나열이 대신 기부금 좋아요. 호호. 저런 분이 있다니까. 저건 무조건 인출해서 예, 저거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님 모셔놓고 너무 저희가 딴 얘기 좀 오래 아니 하는 거 다 아니에요? 끝냈었어. 끝냈었죠? 네, 다 끝냈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자꾸. 아니 본인도 여기 좀 있고 싶어요. 다들 뭐 지금 바쁘겠어 뭐 지금 이런 장에. 네. 요즘 윤 부부장이 잘해줍니까? 뭐 바쁘셔가지고 직속상관 됐잖아. 이제- 직속상관. 이제 영업하시니까 아 윤지호. 정신 윤 없으시더라고요. 부부장이 직속상관 됐어. 네, 제 바로 직속상. 아 그러세요? 네. 네. 전화 올까요? 좀 다음 주 저 새해 한 3일 전에 승환아 잠깐 올라와 봐. 그죠? 뭐 자주 뵙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얼른 가셔서 윤 부부장님. 이거 봐. 저도 기부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뭐 이렇게 감사할 때가 라일라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런 이은지님.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거야. 우리 제작진에서는 저거 딱 정리 잘해. 저거 CA? CA 어디입니까? CA는 어디예요? 카나다 아닌데 CA 뭐지? CA. CA 카사블랑카? CA 카나리아? CA 뭡니까 CA가 CA? 어디지 진짜? CA CA. 야 CA. CA 뭐지? 일괄 배송하면 가격을 좀 싸게 배송 대량으로 하시면 가격이 쌉니다라고 하시네요. 쿠팡에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쿠팡에서 그런 배송 대행도 좀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호주에서 그러면 우리 국산 양판점을 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하시네. 아니 CA라고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그건 이제 주 표시할 때 CA는 캘리포니아 할 수 있는데 요건 지금 저 화폐 앞에 붙은 화폐다니까. CA이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 CA가 캐나다 달러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카카오 카타르 Q입니다. Q. 네. 맞아. 큐지 그거는 뭐예요 저게? 캐나다라는 의견이 좀 많으시네. 돈 들어온 거 맞아요 저거? 캐나다 자. 맞는 것 같은데. 캐나다 맞아요? 보니까. 예. 아유. 그 CAD CD 라고. 아니야? CD? CAD. 아, CAD에서 CAD. CAD가 맞는 것 같아요.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 거의 1대1 아니에요 거의? 아유 라이브님 고맙습니다. 3만 원 기부해 주셨고요. 달려라 소맥님 2만 원. 옛다 기부. 예. 기분 좋게 합시다. 옛다 기부는 뭡니까? 영국에서 파운드 왔습니다. 민석 씨님, 신민석님께서 그 호주 유니클로 사갈게요. 왜요? 아니 너무한 거라는 거라서 사과드려야지. 사과라면 우리 사과해. 네. 우약고 명란님 다이어리 저봐. 기부 항상. 내가 말씀 잘 드렸네. 다이어리 대신 기부. 저희가 쫙 해서 나중에 명단을 딱 그 공개해 드릴게요. 네, 얼마 저거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한 푼도 세지 않게. CA가 칼슘 쪽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네. 자,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야, 우약고 명란. 저 한국말이죠, 우약고는. 우약고? 이건 한국말이죠. 네. 근데 왜냐면 옆에다 명란 쓰니까. 일본 명란을 혹시 우약고라고 하나 해주셔서 우약고 우야문전너. 자, 우리 염 이사님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네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